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 김장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이렇게 반려동물 양육 가구 60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 시장 규모를 15조 원으로 넓히는 목표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육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네. 나만 없어 강아지 뭐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반려동물을 요즘은 정말 가족처럼 여기면서 소비도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실제 반려동물 산업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사료와 그리고 진료, 미용, 장묘, 보험 등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산업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시장 규모도 2015년 1조 9천억 원대에서 최근에는 8조 원대까지 급성장했는데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군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특화된 정책과 지원 등의 부족으로 세계 시장 대비 1.6% 수준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8조 원대라 그래서 엄청 크다고 생각했는데 이 역시도 해외에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뭐 산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정부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겠군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법률을 만드는 등 제도적인 육성에 나섰습니다. 우선 농식품부는 펫푸드와 펫 헬스케어, 그리고 펫 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각각 육성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성장 인프라도 구축해 반려동물 실증 기반 시설인 혁신 거점을 마련해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 반려동물에게 쓰이는 뭐 비용들 많겠지만 주변에 키우는 사람들 보면 애기들 밥값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던데 물론 뭐 저가형 제품도 있지만 요즘엔 프리미엄 제품 상당히 뭐 비싼 것까지 매우 다양해지고 있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걸 줄여도 먹을 거는 줄이기 힘든데요. 네. 네, 그리고 사람처럼 이 반려동물도 영양소를 잘 이렇게 흡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펫푸드 시장은 더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존 펫푸드 시장은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돼 성장이 지체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반려동물 시장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분류체계 등 특화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저도 반려동물을 키워서 알지만 먹일 때마다 이렇게 뒷면 보면서 성분을 따지게 되는데 국내 제품은 뭐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하게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운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전문 제품 역시도 해외 브랜드가 좀 많기도 하고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표시 기준을 좀 더 이해가 쉬운 원재료 이름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료 함량, 그리고 원산지, 그리고 이제 급여 방법 등 소비자에게 중요한 표시사항 중심으로 정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펫푸드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분야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응해 반려동물 관련 벤처 산업과 수출 시장을 넓히기 위해 각종 지원도 확대합니다.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등록을 확대하고 원료 매입과 시설 자금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네.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또 먹는 것도 그렇지만 생각해 볼 만한 게 펫 헬스케어, 그러니까 건강 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동물들 진료비가 엄청 비싸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반려동물 총 양육비가 100이라고 하면은 진료비가 평균 40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첫 번째로 오는 10월부터 100여 개의 진료 항목에 대해 부가세 10%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예방 목적의 진료만 부가세를 안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치료 목적 진료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부가세를 좀 줄여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동물병원이 사실
가는 곳마다 되게 비용적인 부분이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볼 의지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병원 가면은 이 병원은 가격이 이 정도인데 또 이렇게 약간 차이가 맞아요. 있죠. 엄청 달라요. 예. 사실 이 보호자들로부터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예. 중형견 입원비가 같은 지자체 안에서만 많게는 뭐 5배까지 차이 난다는 조사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런 들쭉날쭉한 의료비를 잡기 위해 표준 의료비 표준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100개 진료 항목의 표준 진료 방법을 정하고 올해 말까지 이를 모두 공개해 알리겠다는 목표인데요. 예. 여기에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펫 보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강아지를 키워봤지만 펫 보험이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주변에도 그렇고 가입한 사람이 없어서 저도 가입하기가 좀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네, 현재 펫 보험 가입률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반려동물 대비의 0.89% 수준. 1%도 안 예, 되는군요. 1%도 안 돼서 그렇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정부는 펫 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와 제휴회, 동물병원 등으로 이제 판매 창구를 다양화하고 간편 창구를 통해 간편 청구를 통해 가입자 편의와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금융위와 협력해 반려동물의 발달 단계 그리고 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험료 신규 상품을 개발 중인데요. 다음 달 정도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것도 긍정적인 좀 소식을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그만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아이들을 잘 좀 지도하고 훈련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기존에 난립한 반려동물 지도사 자격증을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일원화하는 계획이 포함된 건데요. 예. 그동안 반려동물 행동 지도 관련 민간 자격증이 58종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필기와 실기를 거쳐 국가 공인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를 선발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이제 훈련사 국가에서 공인을 받은 훈련사인 만큼 보호자들도 더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죠. 보입니다. 매년 선발 인원은 1,500여 명 정도가 될 듯한데요.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로 활동한 이들은 경력을 인정해서 실기 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제2의 강영욱 선생님이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이 밖에 또 네. 반려동물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펫산업 벤처 육성인데요. 내년에 100억 원 정도 규모로 반려동물 연관 산업 특수 펀드를 조성하고 예. 펫테크 등 우수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저리융자 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맞춤형 의약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서비스 등과 관련된 16개 과제에 대한 연구 개발을 추진해 중장기 투자 필요 분야를 발굴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좀 단단하게 잘 이루어져서 국내 반려동물 산업 체계가 폭넓어지면 뭐 수출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해외 수출 시장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등 앞으로 이제 새로운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그렇죠. 수출 전략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출 전략 국가에 대한 시장 조사와 정보를 제공하고 2023년도까지 1,000만 달러 이상 수출 기업 20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반려동물 키우는 많은 분들께서 이 내용들 집중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연관 산업 시장은 물론이고요. 반려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요. 또 기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장현 기자와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